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2일 오전 11시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비론, 양시론, 그리고 일도 양단이 있습니다. 양쪽이 다 잘못했다는 게 양비론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선대위 철수 선언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은 전형적인 양비론입니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보면은 특히 정치 기사, 정치 논설이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에게 항명을 해도 이준석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사설 보면은 이준석도 잘못했고 김종인도 책임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책임이다, 이런 양비론이 아니라 삼비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국 유리해지느냐?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이준석을 감싸는 것이 되는 거죠. 물타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또 그런 사설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준석은 더 기고만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 조갑제닷컴에 이 조선일보 사설보다 훨씬 더 생각이 깊은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글은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무학산이라는 필명을 가지신 분인데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70대 후반 8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이분의 글은 그야말로 교양 있는 보수적 품성을 가진 분의 글이니까 읽으면서도 흥미롭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목이 근사합니다. 홧김에 돌을 차면은 발뿌리만 아프다. 수하가 대들었다고 사퇴? 자기도 윤석열에게 목을 빳빳이 세웠지 않았나? 이건 양비론이 아닙니다. 이준석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 치고 다투기 좋아하는 이가 어디 있겠나? 이준석의 댐댐이가 어떤지는 모르나 동료와 자주 다투는 걸로 보아 인성이 어디 내놓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힘당 대표가 된 후 벌써 몇 번째인가? 그 이유 또한 하나 둘이었던가? 더워서 못 먹고 식어서 못 먹고 다툴 이유도 많았었다.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맞서 무단가출을 한 것은 정권 교체에 희망을 걸고 그날이 오기를 목 빼고 기다리던 사람에게 지진 같은 놀라움이었다. 그 생채기가 들어는 아직도 남아있다. 이 판국에 또 조수진 씨와 싸웠다. 여기까지는 1절이다. 1절로 끝내면 그러려니 하고 또 다들 넘어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일을 키우고 있다. 선대위장 사태가 그것이다. 선대위 구조상 조수진은 이준석의 수하이다. 이준석은 수하가 되는 것으로 여겨 그걸 소화하지 못해 선대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라면 문제다. 자기도 윤석열에게 목을 빳빳이 세웠지 않았나? 상사가 수하와 다툰 것을 이유로 사퇴할 때는 제분이 직책에 모자라는 경우가 흔하다. 제주가 직책에 모자라는 경우가 흔하다는 겁니다. 비록 싸웠더라도 천노만은 하지 않아야 한다. 천노, 괄호 안에 한자를 썼습니다. 옮긴다 할 때 천도, 천자입니다. 천도 할 때 천도는 수도를 옮기는 거죠. 천자에다가 노여움, 노자. 천노는 자기의 노여움을 엉뚱한 데 푸는 걸 말합니다. 이 한자 단어 중에서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천노입니다. 이거 한번 외워서 써먹어 보십시오. 천노.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그 말이 바로 천노입니다. 여기서 감추어진 품성과 교양이 드러난다. 덜 잃은 사람일수록 애먼데에 화풀이를 하는 법이다. 오죽하면 그런 사람에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사람이라 손가락질 하겠나? 말다툼 끝에 애문 직책에다가 화를 풀면 다툼과 직책을 분별 못한 것이고 취사 분별하지 못하는 무능자로 보이게 된다. 왜 선대위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버리느냐 이겁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단장이
항명한다고 참모총장이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참모총장 자리에 화를 내는 겁니다. 엄하게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사리를 따져서 자기가 잘못하면 사과하고 같이 일하자 이러면 될 텐데, 선대위원장 자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것을 차버리느냐 이겁니다. 이 말이 바로 직책에다가 화를 풀면 다툼과 직책을 분별 못한 것이고 취사 분별하지 못하는 무능자로 보이게 된다. 단순 다툼일지라도 여러 사람과 자꾸 다투거나 다툼을 도리어 키우거나 불만을 자주 드러내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사게 된다. 그런 게 아닌데도 계속 그러면은 그때는 남들로부터 다른 목적이 뭐냐고 추궁당하는 비극을 맞게 된다. 그리고 딴 사람도 아닌 대표가 트러블 메이커로 비춰진다면 정권 교체에 보탬이 되겠나? 윤석열 후보 앞길에 들어누울 요량이 아니라면은 다툼도 불만도 선거일 뒤로 미루어야 한다. 이 정도는 해야 남의 위에 있는 사람이지 않겠나? 이런 사설은 이렇게 써야죠. 불만도 선거일 뒤로 미루어야 한다. 그것도 못합니까? 선거일까지 지금 거의 한 70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못 참습니까? 만약 윤석열이 패한다면 구경꾼은 19이 이준석이가 찡찡대더니 일이 이렇게 되고 마는군 할 것이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갈 데가 어디 있겠으며 받아줄 곳은 또 어디 있겠나? 받아줄 곳 있죠. 민주당으로 가면 되지. 윤석열은 패하면 보따리 쌀 사람이지 남아서 정치할 이가 아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앞날이 창창하다. 구말리 같은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심기일전하는 게 좋겠다. 잘했든 못했든 말이다. 봄꽁이 제 울음소리 때문에 죽는다고 했다. 이준석이 불협화음을 자꾸 내어 무슨 좋은 일을 보겠나. 제가 읽으면서도 첫째 이 글은 웃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이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이 발표한 입장문과 조갑제닷컴에 무학산 씨가 써 올린 이 글을 하나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 나온 철없는 늙은 꼰대 같은 이준석의 문장이 안 되는 글과 무학산 씨의 이 사려 깊은 글을 비교해 보시면은 아마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조갑제닷컴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독을 권하고 이런 좋은 글은 많이 좀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